안녕하세요. 예랑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만 해도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는 더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은 바로 통장 결혼식입니다. 통장 결혼식은 계좌 통합 등의 은행 업무가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재정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같은 경제적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연애 관련 게시판을 돌아다니다 보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돈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든다거나 섭섭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정이 떨어진다는 글이 제법 많습니다. 가상의 인물 20대 후반 A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인터넷에서 연애 관련 글을 많이 봤던 A씨는 연애를 할 때 비싼 선물들을 아낌없이 투척했습니다. 예를 들면 꼭, 반지, 귀걸이, 명품백, 지갑, 시계 등등이요. 여자친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선물하면 여자친구의 입이 귀에 걸리거든요. A씨가 선물을 하면 여자친구도 A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이라는 것을 A씨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선물 공세 덕인지 A씨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비싼 선물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현관문으로 입장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네요. 분명 기쁜 표정이기는 한데 말이죠. 눈치가 없는 A씨는 그 미묘한 표정까지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A씨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물을 그만 사오라고 말이죠. 이럴 수가. 선물을 그만 사오라니.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에는 말이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돈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든다거나 섭섭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정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읽었거든요. A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장이 나는 건가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결혼하고도 이런 선물 공세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살림살이가 아주 넉넉하다면 모를까요. 연애할 때 SNS에 올렸던 명품, 외제차, 오마카세, 필드에 나가서 찍었던 기념사진, 기념일에 서로 주고받는 비싼 선물들, 휴가 때마다 갔던 해외여행, 이것들을 결혼 후에도 유지하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 나의 돈, 너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부부들은 공동 생활비를 각출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자기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받는 것이 싫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이유가 많은 듯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의 직종이 다른 경우에 서로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통장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후회를 하더군요.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집을 사게 된다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등등 목돈이 필요해서 서로가 모아놓은 돈을 짜잔 하고 오픈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미로 깜짝 놀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안 좋은 의미로 깜짝 놀라게 되죠. 모아놓은 돈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잘 모아놓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너무 깊은 사랑과 신뢰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죠. 각자 통장을 알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극한과 투자가 기억나시나요? 소비는 분모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사람에 따라서 1차식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비의 차수가 5에서 6차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각자의 소비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소비의 차수가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잘해서 분자를 키워도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통장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로의 소득과 소비를 이야기했고, 모아둔 돈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이미 통장 결혼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빨리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기회가 온다면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신혼 때는 수입과 소비, 자산 등의 내역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고 재정적인 통합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장 결혼식을 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뭔가 돈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죠. 돈을 천시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하고 그러므로 금기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통장 결혼식은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돈 유인력의 법칙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돈은 인력이 작습니다. 돈은 모으고 모아서 질량을 키워야 더 큰 인력이 생깁니다. 주변의 돈을 내 돈으로 끌어당기고 싶으면 질량을 키워야 합니다. 부부의 돈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둘이 합쳤을 때 더욱 큰 질량을 가지고 인력이 커집니다. 또 부부끼리도 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자녀에게는 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경제 개념이 생성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두 이념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 큰 이념 중 한쪽을 천시하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을 빼버리는 것처럼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통장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서로의 재정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면 차라리 통장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통장 결혼식을 하고도 견딜만 하다면 반드시 통장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인신고 같은 번거로운 과정도 없으면서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는 더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 평생 나의 소비를 검사받고 감시당해야 하는 거냐? 하고 슬퍼하실 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 경제적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통장 이혼식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출보다 소득이 커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에는 상대의 소비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말년에 돈이 없어서 그때서야 내 소비를 감시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젊었을 때 통장 결혼식을 해서 좀 감시당하더라도 말년에 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마치 마시멜로우를 참는 5살짜리 아이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통장 결혼식은 신혼부부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통장 결혼식을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통장 결혼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통장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진지하게 통장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랑 조선생이었습니다.